아시아 시황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자금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미증시 아시아 ETF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가만 미증시에선 미중 무역 갈등이 단기적 변수로 해석되면서 반등세를 보인 가운데 아시아 ETF 대다수는 어제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TSMC ADR이 7% 넘게 급등한 가운데 대만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가장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4%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한국 역시도 3.5%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어제 FTS의 승격 소식을 알린 베트남 ETF 역시도 3% 내외 상승세를 보이면서 3.2%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밖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일본까지 1% 반등 마감한 가운데 상승폭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다시금 아시아 증시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실시간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증시는 바로 대만 증시입니다. 특히 대만 증시에서는요, 간밤 미 증시의 바통을 이어받은 TSMC가 대만 증시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면 이번 주 목요일은 TSMC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들려오는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AI 거품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TSMC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AI 산업 수요 척도가 될 걸로 전망하고 있으니 체크해 보시죠. 시장은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짙은 모습입니다. 이에 TSMC가 오늘 가권 지수를 끌어가고 있고요. 덕분에 장 초반 사상 최고치 경신에 성공한 가권 지수입니다. 오후에도 처지지 않고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다가 이 시각 현재는 소폭의 하락세, 하락 전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역시도 장 초반 사상 최고치 경신에 성공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가운데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는 1.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증시와 외환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은 총재 선거 이후의 엔화 움직임, 그리고 전망까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정치 이벤트가 곧 환율 변동으로 이어지는 일본 시장의 특성이 다시금 드러났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당선 직후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보였던 엔화 환율이었는데요. 아베 총재 시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자민당 총재 선출이 엔화 흐름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당선인을 기점으로 급등세를 보인 점이 유의미하게 체크할 포인트인데요. 다카이치 총재의 당선 직후의 급등 수준이 아베 총리 당선 무려 50일경의 수준과 비슷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요, 이번 당선을 기점으로 확장적 재정 그리고 통화 정책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또 엔화가 약세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외 증권사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골드만삭스에서는 정치 리스크로 인해 엔화 약세 프리미엄을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환율 전망치를 상향했고요. 안전자산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오히려 이런 급락이 단기적인 오버슈팅이라면서 향후 12개월 내 엔화의 추가적인 추세적 반등이 유효하다고 분석했고요. 또 엔화 약세에 따라서 원화까지 좀 밀리긴 했지만 오히려 원화 대비 엔화 대비 원화의 하락폭은 작다면서 원엔 환율이 100엔당 900원대까지 떨어진 지금이 엔화 매수 기회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인도 증시가 그래도 관세 충격을 많이 극복한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법인 권태환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권태환입니다. 네, 이번 주 인도 증시 분위기 좀 궁금하고요. 마침 LG전자 오늘 상장했는데 50% 폭등했다 이런 소식 한국에서는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인도 증시 최근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외적인 불확실성, 특히 미국, 중국 무역 긴장 심화 그리고 선진 경기 침체 우려 영향을 좀 받긴 했지만 인도 국내 기관 투자자의 강력한 유입 그리고 소비재 금융 섹터의 선별적 강세로 인해서 하방 항력을 좀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최근 주가 흐름을 장기적 상승 추세는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LG전자 인도법인 상장이 최근 오늘 상장 전까지 인도 자본시장에 좀 가장 큰 뜨거운 이슈였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10월 9일 청약 마감이 된 인도 LG법인의 이제 IPO는 1조 8천억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총 54배 이상의 압도적 경쟁률을 좀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제 인도 IPO 역사상 청약자금 기준으로 2위에 해당하는 대형 행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폭발적 수요가 이제 LG는 이제 인도 소비자들에게 이제 구축한 결과한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시장 지배력에 대한 신뢰, 인도 소비재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는 최근에 인도 정부에서도 발표한 세제 인하에 따른 영향도 한몫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장 전에 이제 장일상에서도 높은 프리미엄이 좀 형성되었었던 만큼 오늘 14일 상장일에 9시 30분 기준으로는 46% 이상 오르고 그 이후에는 최대 50%까지 오르면서 지금은 한 4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LG전자 시총이 14조 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이제 서울에 있는 본사보다 좀 더 높은 시총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향후 인도 증시에서 좀 외국계 대형 우량주 벤치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과 인도가 이달 말부터 항공기 직항편을 5년 만에 재개한다라고 하죠. 중국, 러시아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인도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데 현지에서 보시기에도 좀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뭐 결국은 이러한 이제 그 항공 노선 복귀를 중국과 이제 복귀를 하는 것들을 공식하는 것들은 뭐 전략적으로 좀 주목되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양국 간의 무역 인류 교류 외교 복원을 향한 시도로 좀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친중 친러 기조를 전략적 자율성 강화 일환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관세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인도는 이제 기존 우방과 새로운 관계를 병립하면서 이제 외교적 레버리지를 늘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실제 미국이 추가 관세 조치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 제약이 많다는 좀 평가가 있고, 뭐 EU나 G7 국가에서도 인도 대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을 때는 무역 보복과 이제 외교 갈등이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담들은 인도 수출 중심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석유, 정유, 제약 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을 자극을 하는 듯한 외교 행보가 보이지만 인도는 외교 경제 균형을 증시하는 실용 외교 방향을 좀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미국 쪽 후속 대응 여부에 따라서 긴장 국면이 좀 심화될 수 있다는 경계감도 좀 공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권태환 이사였습니다.